안녕하세요. 혼동하기 쉬운 표현들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백경재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많이 고민하시는 표현, 비유스트 표현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유스트란 표현이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 형태 ing가 오느냐, 아니면 투부정사 동사 원형이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문법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는데요. 보통 어떻게 구별하시죠? 아마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to 다음의 동사 형태가 ing냐 동사의 원형이냐 즉 동명사이냐 투부정사이냐 요 부분에 빈칸이든 아니면 상자든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구별을 하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의 의미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e used 뒤에 ing가 오는 경우에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반면에 be used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경우에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해석을 해서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을 해서 구별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문법 규칙과 그 다음에 독해를 봤을 때 표현의 목적은 또는 공부의 목적은 언어의 목적은 소통 즉 독해거든요. 그럼 독해가 목적이고 그 독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로 간의 규칙이나 또는 약속 이것이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법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통해서 도구를 쟁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구를 통해서 목적을 성취해야죠. 그 논리대로 보자면, 그 상식을 우리가 비춰본다면은, 문법 문제를 해석을 해가지고 문법 문제를 푼다, 또는 해석을 해가지고 문법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목적을 통해서 도구를 성취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고 본말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야지 않을까요? 즉 문법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의 경우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가 정보를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가는 것이 표현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의 경우는 이해의 과정이 되겠죠. 독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쪽 자리가 돼.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야지 올바른 소통이 될 텐데 해석을 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석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강조하기 때문에 절름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문제를 푸시면서 해석을 해도 나는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좀 더 익숙하고 내가 이해도가 좀 높고 그래서 나에게는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루거나 또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과는 달리 또는 자신의 입장과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왜 해석을 할까요? 저는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석 말고 배운 게 무엇일까? 즉 비유스트리의 동명사가 오는 형태와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를 놓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배운 거 외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배운 것이 이 두 가지 표현을 구별해서 해석하는 것밖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방향밖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거죠. 해석어를 통해서 구별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거 굉장히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요. 이따 문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문장이 해석이 되냐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 이 표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앞에 나오는 주어나 이 동사 또는 이 뒤에 나오는 어구들, 즉 be used to라는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있는 단어의 뜻들 또는 어구의 의미들,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지가 판단이 되는 것이지, 이 자체 이 표현과 이 표현의 해석만 가지고 실제로 독해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표현 외의 부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틀려도 또는 이런 구별을 할 줄 몰라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 얘기가 조금 앞부분이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 너무 간단한 이야기라서 오늘 강의 분량이 나올까 싶어서 앞부분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좀 문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 정도를 높임으로써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포커스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해석이 아니라 직접 활용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말리던 글이던 이 표현을 쓰려고 하면 먼저 주어부터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페인트를 놓는다고 그러면 운동 경기에서 농구나 축구에서 페인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아닌 쪽에 의도가 있듯이 다른 쪽을 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주어부터 쓸 줄 알아야 이 표현을 그 다음에 써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표현이 만약에 ing가 오는 표현이라면 몸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익숙하던 행위자는 누가 될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물이겠습니까? 무생물이라면 익숙해지는 행위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 혹은 생명체만이 어떤 대상에 차차차차 익숙해지는 상태의 변화가 가능한 말인가요. 그래서 이 be used 뒤에 ing가 오는 동명사 형태를 쓰는 뭐뭐하다는 뭐뭐하는데 익숙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주어는 항상 사람 혹은 생물 명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생물은 그 논리적으로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무생물 명사도 주어로 쓸 수는 있습니다. 단 언제냐?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문법이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논리구조라는 것은 사실적인 관계에서만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인 차원은 일단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글을 읽으시다가 주어가 사물인데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연결된 경우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의인화시켜서 비유적으로 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두 번째의 경우 be used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물론 이 used와 두 번째 표현의 used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이 동명사가 오는 표현에서 익숙하다는 표현에서 이 used는 품사가 사실은 과거분사 형태는 둘 다 같아 보이지만 이건 완전히 형용사로 굳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다라고 할 때 lost라든가 가고 없다라고 할 때 gone 이런 표현처럼 완전히 형용사로 굳어진 과거분사형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의 경우에서 투부정사 오는 경우에 이 used는 앞에 있는 is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과거분사예요. 즉 수동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동태라면 결국에 그 목적어 이 앞에 나오는 명사는 원래 능동형에서 동사 뒤에 오던 목적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목적어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다라는 의미의 use란 동사를 썼을 때 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즉 목적어에 해당되는 정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물이겠습니까? 물론 폭넓게 생각하면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use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use h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단
이웃의 목적으로 사람 명사를 쓰는 경우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말도 그렇죠. 내가 누구를 이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도 ise의 목적으로 사람 명사가 오는 경우에 이 use는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사용이 아니라 착취하다, exploit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물론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논지를 국한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use의 목적어는 당연히 사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어를 주어로 한 표현이 be used to do이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는 주어는요 something이 되는 거죠. 사물 명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를 명확하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인지함으로써 구별하실 수 있어요. 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자, 설명드렸듯이 be used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all 또는 calling, 동명사냐 아니면 동사의 원형이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출제자가 질문하는 손가락의 방향이 여기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아닌 쪽을 보시는 거예요. 즉 판단은 여기를 해야 되지만 이 판단의 근거는 항상 상자든 밑줄이든 빈칸이든 그 아닌 쪽에 있다는 거예요. 주어를 확인하십시오. 주어를 보시면 this constant temperature. 그러나 이 표현에서 보면은요. 일단 좀 명사 같은 거 보통 우리가 이제는 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 명사 세 단어 이루어진 명사 구에서 주어가 되는 즉 판단의 핵이 되는 요소는 끝에 있는 이 명사 하나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temperature. 그러니까 temperature는 단어의 의미를 아셔도 좋지만 모르는 분이라면 이 어미를 이해를 해주세요. e가 붙는 단어들은 전부 다 사물 명사를 만드는 어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다라고 할 때 depart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depart 뒤에도 역시 re를 붙여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또는 please라는 동사가 있죠. please라는 동사 뒤에도 re를 붙여서 pleasure, 명사가 되기도 하죠. 즐거움이나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익숙하다라는 사람 중심의 표현이 나올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call, 동사 원형이 됩니다. 자, 2번의 경우에는 주어가 사람이에요. people.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뒤에 나오는 이 to는요. 당연히 전치사 to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iving. 동명사형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고. 자, 3번에서는요. 그렇다면 문제가 두 가지 표현인데 왜 굳이 세 문제를 보여드리냐면, 자, 요거는 조금 달라요.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뭐 때문이냐면, 문제의 질문의 양식은 똑같아요. 하지만 주어가 they, 대명사란 말이에요. they 같은 대명사는 3인칭 복수명사를 가리킬 뿐이지 사람, 사물에선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이냐라는 그 속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한 번 더 걸러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수고를 할 뿐이지 한 번 더 한 단계 더 어려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도 대명사의 선행사를 찾는 과정에서도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문법적으로 판단하세요. 3인칭 복수명사, 대명사라면 이것이 가리킨 대상도 앞에 있는 명사 중에서 s가 붙어있는 복수형이라는 거죠. 이 어미를 찾으셔요. 그래서 주어에 해당되는 앞에 보시면 명사에 해당되는 거는 euphemism 이 단어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는 s라는 복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ey가 가리키는 명사가 선행사가 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다면 역시 ism이라는 어미가 있다는 거예요. 복수형 어미를 s를 빼고 나면 이 ism이라는 전미사도 모두 다 절대적으로 100% 사물 명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create, 동사 원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수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활용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더 천착해요. 좀 더 생각을 좀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을 비유스트란 표현, 비유스트란 표현을 구별해드리는 비법을 소개하는 것이, 또는 해석 안 하고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좀 더 큰 의미, 그 밑에 깔리는 우리의 관점, 이것을 다시 한번 건드려 보고자 하는 것이 제 의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많이들 선택하면서 고민을 하시는 표현들에 대해서 명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